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명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거의 20만 톤의 어획량을 유지하던 명태가 1995년에 1만 톤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8년엔 공식 통계상 0으로 집계됐지요. 국민 생선이었던 고등어와 갈치마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바다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와 생물을 연구하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김수함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한 생물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은 보통 계절을 따라 주기적으로 번성했다가 줄어드는데 3월이 되면 육지에서 새싹이 나듯 바다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지요. 이어서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이 나타나고 이 시기에 맞춰 많은 어류들이 산란을 합니다. 4, 5월에 부화한 치어들은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성으로 자랍니다. 이런 생물 출현의 타이밍이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타이밍이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바다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2월 바다가 봄처럼 따뜻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물 플랑크톤은 예년보다 한 달 먼저 2월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잡아먹는 동물 플랑크톤도 일찍 나타났다가 먹이인 식물 플랑크톤이 줄어들면서 일찍 사라지죠. 문제는 어류입니다. 어류는 태양의 광주기에 따라 산란 시기를 결정하는데 겨울이 따뜻해져도 일출과 일몰 시각은 매년 일정합니다. 어류는 예년과 같은 4, 5월에 알을 낳고 치어를 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동물 플랑크톤이 가장 풍부했던 시기가 이미 지나간 뒤죠. 먹이가 부족하니 많은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어를 먹이로 삼던 돌고래나 물개 같은 해양 포유류도 위기에 처하겠죠. 초봄에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하는 것처럼 계절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들의 특성을 생물 계절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는 이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연쇄적으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종의 개체의 수가 줄어들면 그 개체를 먹던 포식자도 영향을 받고 그 포식자를 먹던 상위 포식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심각한 경우엔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어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지요. 1976년 북태평양에서 바다 생태계가 재편된 역사가 있습니다. 기후체제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기후체제 변화는 우리가 아는 기후변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위치를 켜듯 갑자기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요. 북태평양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던 추운 기후가 단 1, 2년 만에 따뜻한 기후로 전환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코디악 섬의 기록을 보면 1976년을 기점으로 겨울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어 어획량도 1976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연어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 기온이 오르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동물 플랑크톤 그리고 이를 먹는 연어와 명태 등 어류들이 풍부해졌죠. 어류 어획량이 많아졌으니까 인류에겐 오히려 좋은 일이었을까요? 답은 글쎄요입니다. 북태평양의 겨울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진 생물도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는 새우류가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새우류는 1976년 이곳을 지배하던 종이었으니 새우잡이 어업에 의존하던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기반을 잃었겠죠. 과학자들은 1976년의 변화가 자연적 주기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겹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이런 급격한 전환이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아열대성 어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종 변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민의 생계 문제이고 지역 경제 문제이며
우리 밥상의 문제죠. 전 세계 바다에서 어류 이동과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들은 자기가 좋아하던 수온을 찾아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엔 적은 수의 생물종만 남지요. 문제는 열대지방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 나라 주민들은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수산물에서 얻는데 기후변화에 적응할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1년 UN 국제해양학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데이터와 지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해양 관측 장비를 지원해서 자국 바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언제 어디서 조업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고 정부도 적절한 어업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인류는 바다의 기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보호의 관점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바다의 기능도 극대화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다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면 분야를 넘는 협력,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